역대급 위력을 갖고 있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초긴장 상태 놓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선제 대응을 당부하며 비상대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맞불 성격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까지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흰남노 속보는 앞서 각 현장도 연결하고 전문가도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자, 대응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대본이 1단계, 3단계로 즉시 상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중대본에서 이제 이런 자연 재난이 있을 때 예상될 때 재난 비상 대응 수위가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3단계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네. 재난이 발생하면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겠다는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슨 차이냐면 가장 큰 차이는 비상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는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태풍 이번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흰남노 관련 질문 받겠다고 말했는데 평소와 좀 다른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했거든요. 대통령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내일은 상황인 만큼 이런 흰남노에 관한 말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관저 입구는 태풍 피해가 좀 전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남동 관저 입구 추석 다음도 언제로 글쎄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비상대기하겠다, 특히나 퇴근하지 않을 것이다를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폭우 때 자택 지시로 논란이 있었던 걸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근, 퇴근 개념이 자체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네. 좀 궁색한 변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24시간 집무실에서 비상대기로 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 네. 공무원들이 민박이복을 입으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오늘 민박이복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네.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그리고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비상근무에 아마 밤샘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이른바 밥상 민심 앞두고 또 태풍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추석 민심이 또 시험대에 오르면 또 가름자가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여론 지지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주 만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잠깐 짚어볼까요? 예,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 내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네. 긍정 평가가 3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1.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다시 이렇게 최근에 한 4주 연속 오르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갔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실력으로 보여줄 때라는 거죠. 네. 재난은 불가피하지만은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들, 또 그 과정에서 신속하게 수습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지지도가 다시 반전할 가능성을 찾는 모티브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 오르고 떨어지는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네.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그 하루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 상황도 좀 짚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좀 맞불 성격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때 제시한 것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맞불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은 오늘 당초에 공수처에 낸다고 고발장을 내겠다고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마 민주당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는 선거법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수처법을 보면은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쭉 있는데 거기 형법, 변호사법, 뭐 정치자금법 이런 거 있지만은 네. 선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수처에 내려다가 뒤늦게 그걸 알고 검찰에 낸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지만 뭐 민주당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맞불 카드로 낸 고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치주의 파괴를 중단하라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대응책 논의를 위한 비상의원총회도 열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을 놓고 서면 조사 권유 쪽으로 당론을 모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원래 검찰이 통보한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달라고 한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들었고 오늘은 점심 때 중진 의원들과 사선 중진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견도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검찰에 출석하지 마라.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큰 이변이 없으면은 불출석 쪽으로 하지 않을까, 내일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검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검찰의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원총회가 권유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도 그 수순을 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당론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대표의 추가 입장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하기로 하고 이렇게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최근 비공개 회의선 또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본인 의혹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용의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관련한 여야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반된 입장인데 때마침 김건희 특검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법하고 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요? 네, 성일종 의원은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좀 전반적인 기류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선 당론으로 추진할까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또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쌍특검,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겨냥한 특검까지 동시에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아직 여야 협상 과정에서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도 취임 일성으로 그동안 민생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만약에 특검 국면이 벌어지면은
여야 간의 타협 분위기, 또 대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전부 실종되는 강대강으로 전국이 냉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세울 때 그럼 과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드는데 먼저 쉽지 않은 부분들은 뭐냐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그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그 힘있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물론 사회권을 박탈하고 아니면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거고요. 설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네. 그러면은 그 출석 3분의 2 이상의 또 찬성을 국회에 얻어야 됩니다. 네.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거쳐야 될 산이 많습니다. 네. 잠깐 혼선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비상의원총회 결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는 소식 아까 이경국 기자도 전해준 바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이 상임 전국이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을 완료. 아까 사전 작업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전 작업을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남아있는 것은 8일에 전국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네. 다시 열어서 새 비대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하면은 그 새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네. 새 비대위 출범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 그럼 과연 누구를 할 것이냐? 다시 주호영 의원을 다시 내세울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또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냐? 그리고 또 법원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그 직무 정지를 내렸는데 또 다시 주호영 의원을 내세우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초재선 의원 중에서 좀 참신한 인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굳이 왜 8일에 하느냐? 14일에 법원이 지금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4일이 지나서 전국위원회 열어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권성동 이제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네. 이제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그런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당내에 있다고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애초에는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7일쯤 이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여론을 좀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미리 그 주호영 지금 큰 틀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대신할 카드가 지금 누가 있다라고는 부각되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은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미리부터 발표를 해서 이렇게 톤 다운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7일 오후나 8일 정도에 인선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간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비대위 추진 움직임에서는 추석 이전에 좀 비대위 원장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신문이 열릴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도 못 밝히냐라는 입장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이 14일 진행될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 누군지 아직까지도 못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하면서 가처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심을 두려워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4일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낸 그 가처분 신청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거, 또 하나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중지해달라는 건데 네. 14일 되면은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비대위원들도 모두 지금 오늘 사퇴를 한 상태고 전국위원회도 8일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런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권성동 대행은 7일 오후 늦게나 8일 오전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고 또 8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의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얘기 잠깐 할 텐데 정의당에서 당원 투표가 열렸습니다. 투표 주제는 뭐였냐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찬성이 40%가 조금 넘었고요. 부결이 59.25%로 그 비례대표 의원 5명 사퇴 공고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5명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이 문제를 놓고는 그동안 제기됐던 것이 그 정의당이 대선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내에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결국 비례대표 1번, 2번 유호정, 장혜영 의원을 겨냥한 거다.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냐면 유호정,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내 청년 그리고 여성,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페미니즘 정당을 선언을 하고 청년, 여성 문제에 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정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조직 노동이 상당히 이탈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반발 심리가 반대 의식이 이렇게 투표에 작용한 것이고 이것이 40% 표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도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부결은 됐지만 찬성 비율이 40%인 점을 좀 지도부에서 고민해 볼 대목이다.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쟁점도 간략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네. 윤석열 대통령 사단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후보자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없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